안녕하세요. 글마단길 53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강현자 수필집 나비가 머무는 이유에 들어있는 연작 수필 2편을 준비했습니다. 문화 차이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두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상진 엄마의 이야기를 사투리로 들으시고 이어서 2층집 여자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대문 좀 열어봐요. 발세 가을인개비네요. 10월이 왜 그렇게 빠르대요? 고놈의 코로나인지 머시갱인지 땜이 정신이 한 개도 없슈. 예전 같으면 아이돌 운동이다 뭐다 해어서 동네가 떠들썩 했겠구먼. 천지 사방이 조용하네요. 가을거지 끝내면 우리 마을 부녀에서 단풍 구경도 갔을 텐디. 뭐 어쩌겠어요. 집구석이나 틀어박혀 호냐 이씨야주 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우리 동네 종래미네 뒷집에 대처 사람이 이사를 와갖고 살았었슈. 그 빨간 백도 2층 집은 원양 쥐는 따로 있는디 뭔 일인가 젊은 새당내가 시를 얻어왔대네뷰. 어째 이런 총구석에까지 들어왔을까 동네 사람들은 궁금했지만서도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잖유. 그냥 뭐 속된 말로다가 어떻게 절단 나서 왔네비다 하면서 쉬쉬 했쥬 뭐. 새로 이사온 2층 집이는 아들이 둘인디 그거 참 피부색도 허여멀거노니 이쁘게도 생겼대유. 대처물이 온양 좋아 그린 게뷰. 갸들이 동네를 휘젓고 댕기니께 동네 어르신들은 정신없다 하지만서도 골목이 떠들썩하니 우리 애들도 친구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인저 사람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디 그 새닭은 사무 집에서 대문 걸어 짱구고 뭐하고 사나 모르겠슈. 하기사 우리 같은 사람은 치다보도 않겠쥬. 그래도 가끔 만나면 배시시 웃긴 하더라고요. 새북에 들에 갔다 오다 보면 2층 집은 여적 한밤중이에요. 그 집 아저씨가 대처로 출퇴근을 하니까 사이클인가 뭔가 하는 게 우덜이랑 다르겠지요. 암만 그려도 그렇지 어찌다 대문 안을 들여다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잔디를 깔은 것 같은디 자풀이 더 많어요. 제초제를 치던가 풀을 뽑던가 해야 하는디 도대체 만나야 가르쳐주지요. 과실랑구에 과실은 지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는 기요. 약을 안 치서 벌거지 좋은 일만 시킨다니까요. 소독약통을 빌려줄 틴께 가져가라 해도 오덜 아니요. 빌려줘도 쓰덜 못한대요. 그래 우리가 나서서 해주고 싶어도 농산일 바쁜 우리가 어디 짬이 나야 말이죠. 때디면 전지도 희주야 가정이가 백가티로 안 넘어가는디 혹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건지 몰라서 못 오는 건지 답답해서 죽겠슈. 그래 한 개씩 알켜줄래도 도통 문 열고 나오더라노유. 오른손으로 장 떠먹는 사람은 그렇게 안 오는 긴디 그 집이 넌 왜 껄핏하면 대문을 짱고 놓나 모르겠슈. 대문이 열렸어야 오메가메 들이다보면서 친해질 거 아니오. 어차피 우덜 동네로 들어왔으면 인전은 한 식구나 매 한 가지자니요. 안 그려? 대쳐서 이런 총구석이로 이사와 한 동네 사람 되시니께 인저 면을 좀 트고 살이야자니요. 이제나 저제나 눈치만 보고 있는디 하루는 저녁 늦게꺼정 2층 집에 불이 환하게 켜진겨.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았슈. 그래 우리 집 양반이 전이 들어오고 인사나 트자고 나선기요. 2층 집 아저씨 오고 우리 애들 아버지 오고는 나이도 비슷하고 애들도 비슷하니까
잘 새겨보고 싶었던 기지요. 우리 상진아버지도 낯이 서르니께 술을 한 잔 걸치고 2층 집을 찾아가시오. 근데 그놈이 술땜이 사단이 난겨. 조금 있으니까 막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 집에서는 우리 상진아버지가 술주정이라도 하는 중 알았네비요. 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시오. 아, 우리 상진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 이장을 맡은 데다가 어디 가서 갱우 없는 짓은 안 하골랑요. 친해보자고 찾아간 것이 그만 문 안에 발도 못 들여보고 쫓겨나 듣기 나온겨. 씩씩거림에 돌아오는 뒤 그 속을 갱신이 달랬지 뭐유. 내가 더 속상하대유. 다음날 2층 집 세닥이 미안하다고 찾아왔대유. 어젯밤에 집들이를 했대나 뭐래나. 직장 사람들을 초대했는디 느닷없이 상진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는 척을 하니께 다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겨. 2층 집 아저씨 성격이 원래 사람을 쉽게 못 새긴다면서 이해해 달라고 허대요. 듣고 보니까 내가 더 미안했지 뭐유. 직장 사람들끼리 화합하는 자리였을 텐디 우리 상진아버지가 가서 죄를 뿌린 기주. 요즘 사람들 말로다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야 하는디 그걸 못 안기주. 그 새닥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얼굴이 화끈거려 혼나슈. 인자 그 집 아저씨 얼굴을 어떻게 보나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으니까 새닥이 안 보이대요. 읍내 어디로 취직 그려서 호의사에 댕긴다고 허대요. 아침에 나가면 언제 오는지 동네에서 돌아댕기는 걸 못 봐슈. 읍내서 집집마다 댕김에 애들 공부를 가르친대나 뭐래나. 괭일날에나 마당에서 풀을 뽑는 모양이대요. 암튼 우덜이랑은 잘 어울리도 못하고 혼야 가생이로만 도는 것 같으더니 뒤로 이사를 나가슈. 근데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하대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편한다고. 2층 집이 이사 가니까 동네가 텅 빈 것 같았어요. 2층 집은 또 왜 그렇게 높이 배던지요? 한동안 우레들도 매물 못 잡더라고요. 처음에 걔들 이사 왔을 적에 우레들이 엄청 좋아했걸랑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디요. 사실 촌이라는 데가 어떤디요? 한자로다가 마을촌자를 풀어보면 난고를 중심으로 가차운 친족끼리 모여서 사는 데가 아니것이오. 요새는 같은 혈통은 아니어도요.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벌이 있는가 알 정도로 한 식구처럼 지내는 데가 촌이잖아요. 옛날부터 힘들게 농산일을 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살아야지. 혼야는 지 아무리 잘났어도 말짱 헌일인 거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집 대문을 지집 드나들듯 하는겨. 새닭이 그걸 몰랐던겨. 동네 사람들은 새 식구가 와서 어떻게 잘해 나가나 뭐래도 도와줄 게 없나 싶어 자꾸 뒤다본 겐디 2층 집은 그게 싫었던 게뷰. 관심을 간섭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인저 와서 말인데요. 새당내가 오해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이도 우덜이랑 친해보고 싶었겠지. 시상에 이웃지간에 담 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것이오. 근데 노상 대문을 짠거 놓으니까 도통 말도 안 통하고 물에 기름 뜨듯이 혼야 그렇고다 이사를 갔네벼요. 그나저나 2층 집 새닭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하고 사는가 모르겠슈. 서로 나이 들어가면서 툭 터놓고 얘기하면 못할 말도 없을 낀디. 지금이라도 닫힌 맴 활짝 열어 제쳤으면 싶네요. 알고 보면 사람 맴은 다 같은 거 아니오. 안 그려? 새당네 대문 좀 열어봐요. 2층 집 여자.
색바람이 들깨향을 실어 나른다. 길목마다 펼쳐놓은 우캐 멍석에는 통통하게 여문 나달이 속살거린다. 고무래가 지나간 골마다 가을볕이 스며든다. 담장엔 빛바랜 호박잎 사이로 계절이 누렇게 익어가고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연기에 가을빛이 젖어들 즈음 여자는 그곳 사정리 2층 집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사정리는 장령산 휴양림 입구를 지나 서쪽으로 2정거장쯤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전원 생활이 은퇴한 도시인의 로망이라고 했던가. 여자는 30 중반의 나이에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시골 마을로 들어갔다. 꿈에 그리던 마당 있는 2층 집은 침체의 늪에 빠진 그녀의 자존심을 세우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자녀 교육에 관한 그만의 신념에도 명분이 섰다. 하지만 며칠 안가 인심 좋다는 시골의 벽을 절감해야 했다. 적막하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 여자네 아들 악동 둘이 나타났으니 몇 안 되는 동네 아이들은 좋아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간 난리가 아니었다. 아파트에서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했던 아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골목을 다름박질 쳐댔다. 갑자기 동네가 소란스러워지자 지팡이를 세워잡고 쪼그려 앉은 할머니들의 눈동자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별을 베고 난 빈 들에서 비비총을 쏘아대며 얼굴이 벌게지도록 신이 나건만 어르신들에게는 논바닥에 떨어진 총알마저 걱정거리였다. 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이 넓은 들판에서 비비탄 총알을 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도시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우가 아닌 곰이었다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 여자는 겨우 목인사나 까딱하고 돌아설 만큼 수더분하지도 못했다. 335 모여 앉은 할머니들 옆을 지나칠 때면 인사 뒤의 수근거림이 늘 등 뒤에 머물렀다.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는 온통 도시에서 이사온 젊은 부부에게로 쏠렸다. 아파트에 살 때의 습관대로 대문을 꼭 걸어 잠갔다. 지나는 사람마다 왜 문을 닫고 사냐며 한마디씩 거든다. 들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새벽마다 대문 안을 빠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예사였다. 잔디에 풀을 안 뽑는다는 둥, 과일나무에 약을 쳐야 한다는 둥, 전지를 왜 안 하냐는 둥, 원치 않는 관심을 보일 때마다 아침잠 자는 것도 흉이 되겠다 싶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여자네 가족은 마치 유리벽으로 들여다보이는 동물원 원숭이나 진배 없었다. 농사나 시골 생활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빚을 갚고 겨우 남은 3천만 원으로 얻은 전세치고는 꽤 넓은 그림 같은 집에 눈꺼풀이 쓰인 것이 탈이었다. 시골 생활에 대한 낭만만 있었지 그곳 사람들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만큼 무지했다. 가을이 야위어 갈 즈음 아들은 학부모 급식봉사 통지문을 받아왔다.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이따금 지나가는 버스가 반가울 만큼 적적하던 참이었다. 청주에 살 때는 틀에 박힌 학원 순례 교육에 진저리를 냈지만 막상 자연의 아이들을 풀어놓고 보니 뭔가 두서가 없는 것 같아 불안하곤 했다.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읍내에는 무슨 학원이 있는지, 다른 엄마들은 무슨 공부를 시키는지, 사정리에는 그 흔한 전단지 한 장이 없다. 아파트에 살 땐 전단지가 쓰레기로 보이더니 시골에서는 귀한 정보지였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에 그나마 전화번호부 책이라도 하나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어떤 정보라도 얻을까 싶어 열일 제치고 학교로 달려갔다.
급식실에 모인 자모들은 여자만 빼고 모두가 서로 잘 아는 눈치였다. 웃으며 인사는 했지만 그들 사이의 대화를 비집고 들어갈 만큼 비위가 좋은 것도 아니어서 내내 뻘쭘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는 언제 나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만 있었다. 영신네는 올해 양파 심을겨? 생각 중이요. 지난번 버섯은 절단 났으니까 이번엔 양파를 해보려고. 저기 은행리 사는 민식이 할아버지 있자뇨. 엊그제 숟가락 놨다대. 기야? 아이고 작년부터 골골 하시더만 결국은 가셨구먼 그랴. 아, 여자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대화 속 그녀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듣고 싶은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미는 보이지도 않았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 격이다. 그럭저럭 한 해가 다 가고 다시 가을이 왔다. 운동회가 열린다기에 돗자리와 먹거리를 싸서 앞집 사는 종남이네 옆에 자리를 잡았다. 종남이 엄마는 보기 드물게 오남매를 둔 열혈 엄마다. 종남이와 2층집 막내가 같은 유치원생 자모임에도 늘 들에 나가 있는 종남이 엄마하고는 얼굴 한번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참에 종남이 엄마하고 무슨 얘기라도 하면 통할 듯 싶었다. 운동장엔 각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들 운동회라기보다 경로잔치 겸 동네 잔치였다. 프로그램을 보니 아이들이 하는 행사 틈틈이 어른들 경기가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물론 2층집 여자도 잠으로써 달리기를 해야 했다. 뭐 출발 호루라기를 불자마자 코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지만 말이다. 유치원 자모의 달리기가 끝나 종남이 엄마와 2층집 여자는 자리로 돌아와 과일로 목을 축이려는데 3학년 자모들 나오라는 메가폰 소리가 들렸다. 종남이 엄마는 다시 운동장 가운데로 나갔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앉기도 전에 이번엔 5학년 자모들 나오란다. 아이고 힘들어 환장하겠네. 종남이 엄마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앞으로 나갔다. 그날 어느 아이보다 많이 뛴 사람은 종남이 엄마였다. 드론드론 종남이 엄마와 얘기를 나누어 보려던 여자의 속셈은 이번에도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전세 계약이 끝나 2층 집은 다시 이사하게 되었다. 아들이 전학을 위해 학교를 떠나던 날 전교생이 창문마다 조롱조롱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누가 전학을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도시 학교와는 딴판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나설 때까지 풀이 죽은 아이들의 끈끈한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들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자꾸 뒤돌아보며 입술만 실룩거렸다. 자신만 무리에 뜬 기름이었다는 생각에 2층 집 여자는 서둘러 교문을 나섰다. 교정은 이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